네, 이제 그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제가 1번부터 일일이 다 답을 막 써드리고 막 풀어보고 그런 시간은 가지진 않을 거고요. 그냥 간략하게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됐나, 저는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뭐 다른 학원의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답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서 이미 아마 보셨을 것 같고, 아마 수험생이라면 다 찾아봤을 거예요. 찾아봤을 거고, 저는 한번 접근을 달리 해보려고 해요. 과연 이런 문제들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측면에서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 문제를 받으면 저는 한번 쭉 그냥 이렇게 살짝만 훑어봐요. 보통 훑어보는데 지금 딱 봐도 그래 주문제, 주문으로 보는 문제 오케이 하는데 살짝 이제 딱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보입니다. 6단위 소호를 쓰라고? 아마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당황했겠죠. 그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맞닥뜨렸으면, 저라면 그냥 제가 한번 수험생이 됐다고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6단위 소호? 와, 개당황스럽다. 이거 어떡하지? 난리 났다. 이제 했는데 또 6단위라고? 이제 지금 벌써 첫 페이지에서 6단위를 또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 국내주. 국내주를 요즘에는 근데 다들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국내주도 마이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일단 좀 당황스럽네. 그 한번 뒷장 한번 살짝 봅니다. 살짝. 카드콤? 뭐야? 아마 이러고 일단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일단 앞장으로 딱 넘어왔을 거예요. 이제 문제를 풀겠죠. 푸는데 막상 지금 6단위 소, 뭐 국내주, 이 카드콤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아마 머리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거 나 모르는 건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러면 일단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하세요. 이거 다른 강사분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모르는 문제 나오면 남들도 모르는 거예요. 남들도 몰라요. 절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 제가 계속 수험생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는 문제 나오면 더 좋아하세요. 내가 아는 문제, 어차피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문제 나오면 아싸 거기 이제 그러면 시간이 세이브 된다고 해서, 그럼 내가 아는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그 모르는 문제 때문에 이거 못 써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못 써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그렇게 접근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 다 써야지 합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저 아시다시피 제가 수석이잖아요. 1등이잖아요. 1등인데 저 절대 마이너한 부분 공부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깊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합격하고 나서 막 그 합격 수기로 막 사람들한테 말씀드릴 때 오히려 저는 물론 이건 위험하지만 저는 제낀 부분도 많았고 절대 깊숙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기본에 충실한 공부만 한 사람도 1등 할 수 있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기본이 아닌 뭔가 우리가 보지 못한 뭔가 좀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나도 못 쓰고 다른 사람도 못 써.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하자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 1번 관세율표 4부와 16부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보고도 생각했어요. 이게 16부가 왜 문제에 있는 거지? 물음 1, 2, 3에 16부가 있어요? 문제 1번에 4부와 16부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한 다음에 이 물음 1, 2, 3에 16부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뭐야?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물음 3번에 어쨌든 85류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서 16부라고 써놨나? 굳이 저는 그냥 생각 없이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단 문제 1번 20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 내시는 분들이 배점에 대해서 막 그렇게 분량을 생각하면서 배점을 물론 해야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줄짜리도 5점, 뭐 세네 줄짜리도 5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한두 줄짜리는 2점, 뭐 세네 줄은 뭐 7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아마 이 20점짜리는 각각 5점씩 배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16류 소호주일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다들 중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 책에는 47쪽에 있습니다. 16010 균질한 조제품 영곱 순소, 그쵸?
영어식식, 뭐 육설 피곤접조 뭐 256, 이 부분이죠. 균질환 조제품 이거 비교 각각 그 산재돼 있는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18류 주 제1호 페이지 51쪽이 저희 교재는 페이지 51쪽인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개정 같은 거 되면서 그 16류의 그 조제 신용품들이 각각의 제외되는 규정에 다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써주시면 되고 26 국내주는 안 본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강의 시간에 다루진 않았어요. 하지만 국내주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그 답안에 서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국내주가 간혹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혹시 이거 못 썼을 수도 있어요. 만약 못 쓰면 오케이 이거 못 쓴다. 그냥 5점 날라간 거죠. 그래도 당락에 큰 영향은 안 미쳤을 거예요. 물론 쓰면 너무 좋겠지만. 그 다음에 2009호의 용어. 이것도 추가된 거죠. 과유 주스가 추가됐었죠. 그래서 이것도 그때 제가 뭐 암기식으로 해서 과견주, 뭐 그 암기식이 써 있어요. 뭐 포코포, 뭐 체주, 설감첨상, 바란주, 하만. 그래서 이 1번은 적어도 세 문제, 1, 2, 4번은 다 쓰고 넘어갔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렇고 물음 2번 배점 5점입니다. 1, 2, 3, 5까지 쓰시오.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1호는 뭐 1점, 뭐 2호는 2점, 3호도 2점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의학의 권료는 제외한다. 끝. 뭐 2404호, 24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되는 거는 2404호로 간다. 뭐 그냥 이거 외워서 그냥 쓰는 거죠. 그리고 3호가 추가됐죠. 연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우리 그때 요즘 담배가 그 전자담배가 나왔어.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거 물음 2번은 5점 그냥 깔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썼어야 되는 거죠. 저희 책 62쪽에 있죠. 네. 그 다음에 물음 3번 여기가 이제 이거는 아무도 못 맞춰요. 제가 봤을 때 찍어서 맞출 수 있겠죠. 찍어서. 근데 저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일단 4단위호는 맞출 수 있잖아요. 4단위호만 볼까요? 그럼 1번에 2404, 2번에 그때 기계는 8543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업하면서 그때 아이코스 같은 전자담배 기계는 8543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8543 그리고 주체 3번 물음 2404, 4번 2402 관련 2402, 뭐 5번 2401 이 4단위까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게 이제 배점을 어떻게 할까 모르겠는데 4단위호만 써도 저는 부분 점수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냥 2404호에 해당하는 소호, 뭐 8543호에 해당하는 소호 뭐 이런 식으로 썼을 것 같아요. 저도 절대 못 씁니다. 절대 못. 이거는 관세사도 못 외워요. 저희도 다 말했잖아요. 이거 다 찾아본다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쓸걸요? 오히려? 저는 못 외워요. 저 양심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저 다 못 외운다고. 이 시험지 풀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못 써요.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여러분보다 못 씁니다. 그러니까 관세사들도 그만큼 이 6단위 수호까지 못 외운다고요. 물론 제가 2018년 당시의 상황이었다면 제가 누구보다 잘 쓸 자신은 있어요. 시험 문제에 대해선. 어쨌든 그 다음에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여기 이거는 여기선 점수 다 가져갔을 거예요. 사람들. 물론 수호 빼고 감옥 나무 발광 다이오드 광원 정의 주규정 페이지 251쪽 252쪽에 나와 있는 이거 제가 그때 수업하면서 주 제11호 하기 전에 주 제12호 LED 정의 먼저 봤었죠.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51쪽 252쪽 보면 그냥 그 정의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음 2번 스마트폰 정의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주규정 249쪽이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들었던 건데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트림 이건 6단위 소호는 못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9405까지만 맞췄어도 여기서는 좀 부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어쨌든 그래도 여기는 20점 중에 12점 다 가져갈 수 있고요. 물음 1번에 그쵸? 12점 다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 물음 2번에 배점이 어느 정도까지 됐을지 모르겠지만 막 4점 4점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소 6점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네, 여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당황하니까 어려운 거지 계속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한번 볼까요?
일단 물음 1번. 4단위 호의 용어에 카드 코음이 단어가 있는 유와 류의 표제를 적고. 와, 저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류의 분류 체계를 다 암기식을 따서 외우잖아요. 이 암기식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카코 막 이렇게 했던 거 막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다행인 건 다행이 아니라 하나는 답을 줬어. 문제에서. 물음 2번의 네모칸에 보세요. 코음한 양모. 코음이라고 딱 여기 알려줬죠. 코음. 양모가 들어가는 유가 뭐예요? 51유예요. 일단 51유는 아싸. 51유는 일단 하나는 알았네. 그쵸? 맞잖아요. 양모, 코음한 양모라고 딱 썼으니까 그럼 코음이 들어가는 카드 코음 들어가는 건 일단 51유는 들어가네. 그 다음에 잘 생각해보세요. 52류 면에도 있어요. 그리고 55류에도 있어요. 51, 52, 55류에 있거든요. 어쨌든 이건 외웠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웠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카드 코음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보충 자료에도 설명드리고 제가 챗 GPT에다가 검색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라면서 장섬유, 단섬유를 챗 GPT에 아마 띄어서 설명을 드렸고, 카드 코음도 해설서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약해서도 그걸 요약해서도 아마 그렇게 그 내용을 실어드렸었어요. 근데 어쨌든 카드 코음은 그 웹상의 그 단섬유들을 뭔가 이제 모아가지고 실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죠. 들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다행히 배점이 크진 않아요. 어쨌든 단섬유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죠. 이 실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죠. 뭔가 쓸 수 있는 실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웹상의 섬유를 이제 슬러빙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5점밖에 안 돼요. 여기는 이 해설서 카드코음 모른다고 해도 최소 2점, 3점. 류의 표제만 맞춰도 제가 봤을 때 한 2점, 2.5에서 3점은 가져갈 수 있었을 거예요. 카드콤을 몰라도. 카드콤 해설서 내용이니까 모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류랑 류의 표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호의 분류 체계를 다 공부했다면.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음 2번 이제 15점짜리 봅니다. 직물의 품목 분류를 위한 주규정을 쓰고 예시된 직물에 대하여 4단위 호 및 호의 용어를 결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일단 물음 1번 볼게요. 11부 주 제2호 감옥 남옥 규정 저희 책으로 보면 148에서 149쪽이죠. 너무 중요한 규정이죠.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의 섬유로 구성된 물품에 대한 그 분류 규정이잖아요. 감옥 남옥 그대로 쓰시면 되죠. 이거는 그대로 씁니다. 일단 이건 누구나 다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사례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곱씹어 생각하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일단 중량비율을 봅니다. 일단 직물이에요. 직물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직물입니다. 직물. 직물이에요. 문제가 예시는 직물입니다. 그리고 괄호가 보시면 폭이 25cm인 것과 100cm인 것 두 개입니다. 사례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두 개. 이 문제가 사례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가 나온 게 아니고 두 개예요. 그럼 즉 이 구성 이 코음한 양모 뭐 아라미드 필라멘트 폴리필라멘트 또 이거 스테이플 이거로 직조된 직물인데 두 개를 주어준 거예요. 사례를. 폭이 25cm 폭이 100cm 이 두 개가 주어진 겁니다. 두 개가 분류 규정이 다르거든요. 왜냐? 폭이 25cm면요. 무조건 폭이 세폭직물 있잖아요. 58065 폭이 30cm 이하면은 무조건 다 글로 간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닌가? 제가 한번 수색 볼까요? 봐봐요. 주규정에 주 제5호에 58065에서 세폭직물이란 다음 과목에서 폭이 30cm 이하. 그래서 제가 그때 폭이 30cm 이하면 다 58065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폭이 30cm 이하인 건 25 세폭직물이니까 폭이 25cm 이하인 거는 폭이 25cm인 것은 일단 이 그 구성 비율 상관없이 58065의 세폭직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폭이 100cm 이하인 거는 이제 11부 주 제2호에 따라서 분류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25cm인 거는 세폭직물에 대해 세폭직물 58065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답을 그럼 쓸 거냐? 이거는 뭐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번 지금 문제 2번이죠. 그래서 사례 1번 하나가 이 폭이
25cm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례죠.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럼 일단 저는 답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여기서 하고 호는 뭐야? 58065 하고 호의 용어 써야 되잖아요. 뭐 세폭직물 뭐 이렇게 쓰겠죠. 쭉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가 뭐였어요? 맨 위에 결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라고 했죠. 그 이유를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쭉 쓸 건데 이유에다가 이제 이게 이유는 뭐라고 쓰냐면 보통 우리가 품풀 사례가 나오면 그 물품에 대한 저희 그 사례 그 품풀 사례들을 쭉 보면 일단 물품의 특성에 대해 써 있고 규정에 대해 써 있고 마지막에 그에 따라서 이 물품은 뭐뭐기 때문에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뭐로 분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저는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는 5806 하고 이유는 이 물품은 뭐 이렇게 직조된 그 폭이 25cm 이하인 직물이다. 그렇게 쓰고 그건 근데 굳이 안 써도 돼요. 시간이 없으면 안 써도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있었다면 그 물품의 설명에 대해서 한번 저는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시간이 없을 거예요. 못 쓰고 그럼 바로 주규정을 씁니다. 주규정 58류 주규정을 써요. 제5호를 주규정을 쭉 씁니다. 세폭직물이란 어떻고 저쩌고 그래서 마지막에서 따라서 본 물품은 폭이 25cm 이하인 직물이기 때문에 통칙 이 단어를 써줘야죠. 우리는 근데 여기는 6단위 소호는 아니니까 통칙 제6호는 안 써도 되니까 따라서 이거는 폭이 25cm인 그 직물이기 때문에 통칙 제1호에 따라서 5806호로 분류한다.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가 그러면 폭이 이제 또 100cm인 거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1번 물음에 썼던 이 11부 주 제2호 가목 나목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코음한 양모 일단 51류 일단 류부터 보는 겁니다. 51류예요. 양모 51류 그리고 필라멘트가 54류 그리고 스테이플가 이게 지금 아라미드가 뭔지 폴리에스테르가 뭔지 폴리에스테르가 뭔지 뭐 이런 거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필라멘트 54류 좋아. 스테이플 55. 54류와 55류는 하나의 류로 본다고 했죠. 먼저 류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54류와 55류는 하나의 류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봐봐요. 두 개 지금 15 다 더하면 뭐예요? 60이죠. 코어만 양모보다 54, 55류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일단 54, 55를 류는 결정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봐야 돼요. 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다 구성 비율이 동일해요. 그러면은 최종호 뒤로 가죠. 마지막 호. 그러면 55류인데 55류로 가서 직물이죠. 근데 우리 54류의 그 인조섬유 규정에 보면 그때 봤어요. 보통 폴리 들어간 게 합성이고 그 셀룰로스 뭐간 천연 중합체가 재료인 게 재생 반합성이에요. 즉 여기도 보시면 뭐가 자세히 모르지만 이 아마 폴리가 합성이고 셀룰로스 이게 재생 반합성일 거예요. 그럼 마지막 재생 반합성이 마지막 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호가 5516호니까 얘는 5516호예요. 결론적으로는 그쵸? 답은 5516호입니다. 5516호 재생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 직물이에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쓰는 거죠. 호는 5516 재생 반합성 뭐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직물 쓰고 분류 이유에는 다행히 여기는 주규정을 한번 썼죠. 1번 물음에. 여기 썼잖아요. 그러면은 상기 1에 따라서 따라서 상기 1의 뭐 그런 뭐 규정에 따라서 뭐 통칙 제1호에 따라서 뭐 55 뭘로 분류한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유들을 쭉 쓸 것 같아요. 이 규정하고 혼합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가 나오면 마지막에 통칙 뭐에 따라서 분류한다. 통칙 뭐에 따라서 분류한다를 꼭 써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다음같이 직조된 직물 폭이 뭐 이런 건 됐고 여기 보시면 면이 52류죠. 여기 또 봐봐요. 비스코스 레이온 스테이플 55류 그 다음에 여기 종이실의 재료로서 53류 라미도 53류예요. 53류 한번 가보세요. 책 한번 보실래요?
158쪽. 코코넛, 아바칼, 라미. 보시면 어쨌든 이 라미도 식물성 섬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느낌상 그래요. 시험장에서 때려 맞춰야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해서 어쨌든 라미도 53류고 아마도 53류예요. 그럼 또 이것도 53류가 제일 많아요. 50%죠. 그쵸? 그쵸? 50%죠. 그러니까 제일 많죠. 동일한 유니까 하나로 봐야죠. 그 다음에 종이실의 직문이 마지막 여기 53115. 왜냐하면 20%로 여기선 이제 20%로 얘가 가장 많잖아요. 이게 시험장에서 맞닥뜨렸으면 너무 당황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규정만 냅다 쓰는 게 아니라 생각을 계속 막 꼭 이게 지금 보니까 쉬운 거지 시험장에서 닥치면 아씨 졸라 혼란스럽다 이거 답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HS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분명히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분명히 호 맞추는 문제들을 유 맞추는 문제들에서 뭔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근데 여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제 3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시험 문제는 문제 1번, 문제 2번에서 생각할 시간 없이 기계적으로 아마 답을 썼었어야 돼요. 그쵸? 16류 소호주, 18류 주의로, 20류 국내주, 2905, 그 다음에 물음 2, 24류 주, 그 다음에 물음 3번은 4단위호만 맞춘다는 가정하에 하고, 그 다음에 문제 2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아마 빨리 끝냈어야 돼요. 문제 1, 2번은. 그쵸? 그냥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답이. 생각할 그냥 기계처럼 따다다다다닥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 3번은 부터는 이제 생각을 막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온 거죠.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카드 코음이 있던 유 바로 안 튀어나올걸요? 이걸 누가 정리해요? 정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곱씹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땐. 그래서 이것들을 너무 급하게 큰일 났다 마음을 졸인 게 아니라 차분히 했으면 충분히 서술했을 수 있었고 그럼 만약에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졌어요. 그랬을 때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구성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규정만 냅다 박아보고주고 그래서 뭐다 라고 썼어도 시간이 없었다면 그렇게 넘어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음 3번 56035로 만든 의류 5603호가 뭐예요? 부직포로 만든 건 일단 여기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5603호로 만든 의류는 그때 최우선 분류고 62류에 분류된다. 그게 일단 머릿속에 깔려 있었고 시작됐었어야 돼요. 그래서 5603호의 호영어는 책 163쪽에 있죠. 그 다음에 5603호로 만든 의류의 품목 분류 우선순위는 이게 물음 3번이 없어도 그러니까 물음 3번에 이 3번 괄호 문제가 없었어도 아마 이 62류 주 5랑 주 6호를 둘 다 썼어야 됐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왜냐하면 유아용 의류가 최우선 분류고 그 다음이 이 물음 2번에 들어가야 되는 62류 주체 6호거든요. 그쵸? 어쨌든 최우선 분류 규정 여기 보시면 5603으로 만든 의류의 품목 분류에서 우선순위 관점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우선순위 관점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없었어도 이 규정을 썼었어야 된다고요. 이 주규정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주규정을.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2번 괄호물 문제는 주 제6호. 주 제6호죠. 그리고 3번에는 주 제5호. 62류. 규정을 썼었어야 됩니다. 네. 그냥 주규정을 쓰고 이러해서 우선적으로 분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쓰면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문제 4번. 건조를 이렇게 물어볼 줄은 저는 몰랐어요. 일단 물음 1번도 기계적으로 쓸 수 있죠. 교재로 보면 17쪽이랑 31쪽이 있는데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래서 7점 빨리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물음 2번. 저는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맞닥뜨렸다면 저라면 씨발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전 이 생각했어요. 아니 문제가 이해가 처음엔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해 가죠. 근데 시험장에서 내가 문제를 푸는 수험생이라면 문제 자체를 처음에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 말이야 씨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욕을 잘하니까. 근데
그랬지만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니에요. 보시면 같은 류 1류부터 14류라고 써있죠. 여기 친절히 다른 호로 분류되는 품목의 건조한 것에 대한 사단이호 5개 5개래요. 그 호 용어를 각각 쓰시오. 여기서의 핵심은 같은 류의 다른 호, 같은 류의 다른 호입니다. 같은 류의 다른 호. 즉, 신선한 거랑 건조한 거랑 같은 류의 분류가 되는데 호만 다른 거를 여기 건조한 거 빨리 쓰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것도 바로 안 튀어나올걸요? 물론 이거 정리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정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쭉쭉 생각해 봐야죠. 1류는 일단 오케이 패스. 얘는 살아있는 거니까 패스하고 2류 차근차근 보는 거예요. 소소 대항마설 가기비염 마지막 가기비염 염염건훈 오케이 010 그쵸? 이런 식으로 빨리 하나하나 했어. 하나 5개를 했으니까 일단 하나 찾았어요. 그럼 3류 또 가는 거죠. 환신동필 염염건은 오케이 이것도 따로 있죠. 지금 신선한 거랑 건조한 거 0305 딱 써주시고 호의 용어 써주시고 그 다음에 07도 딱 07엔 2개가 있어요. 감토파 최상당 오체기 하면서 동일 건건부 건건 0712 0713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이 08135 그래서 5개 이거는 그 순간순간에 그 암기식이 빠라락 딱딱딱딱딱딱 생각이 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저 기출문제 풀이하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저도 거기서 기억 안 나 이랬을 수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지금 이 시험 문제 가서 풀으라고 하면 저 50 정도 못 맞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2018년에 봤다. 그러면 저는 잘 봤을 자신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그 다음에 다른 류로 분류되는 품목이래요.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죠. 맨날 얘기했잖아요. 고추. 건조한 고추는 그쵸? 주규정에도 나오고 계속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 쓰면 되는 건데 일단 이렇게 해서 다 풀어봤는데 어쨌든 이번 문제는 확실한 건 작년 것보단 무조건 어려웠어요. 작년 시험에 비하면 무조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년엔 그냥 뭐 써라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는 뭐 써라 플러스 뭔가 생각하고 문제를 적어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무조건 어려웠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수험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수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6단위 소호를 공부해야 되나, 해설서를 좀 집중해야 되나. 해설서 카드 코온밖에 안 났는데요. 물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결국 한번 보세요. 호의 용어랑 주규정이 다예요. 이 11부 사례 문제도 결국 호의 용어와 주규정만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외우고 있었다면, 대신 외우고 있었다는 건 암기식이 필요해요. 무조건. 전 이거나 앞글자 안 따면은 절대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 규정들만, 기본적인 규정들만 제대로만 암기하고 있었으면은 다 풀 수 있는 문제들 아닌가요? 카드코온 빼고 6단위 소호 빼고 그러면 최소 60점은 무조건 나오죠. 근데 다들 어쨌든 이런 사례 문제 6단위 소호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다 라고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거 맞고, 근데 작년 시험 대비 어려운 거지 시험 문제 자체가 막 엄청 어려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그냥 1부 주 2, 8류 주 3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건 주 순서도 무조건 외워야겠죠. 주 순서도. 그래서 어찌 됐건 관세일표는 결론적으로는 단 하나예요. 중요한 건 주규정이랑 호의 용어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항상 기결되는 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봤고요. 저도
이게 시험장에서 받으면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 수험생 시절에 저도 시험 문제 보고 당황했었어요. 당황했던 사람이고 저도 관세율표를 심지어 그때 다 기술하지 못했고요. 시간 안에. 그래도 합격할 수 있어요. 충분히요. 절대 그러니까 지금 결과 기다리시는 분들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못 썼다고 생각해도 그 못 쓴 답을 그 7.2어는 이건 내가 원하는 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붙은 것 같아요. 나 되게 못 썼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왔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3개월 동안은 3개월인가 4개월인가요? 그동안은 푹 쉬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내년 시험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 문제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주규정과 호혜용어 위주로 일단은 머릿속에 집어넣는 걸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만 암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